왜 당신의 가게에서 돈이 새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업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나 사무실에서 화장실이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매장 중앙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거나 손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이 훤히 들여다보이진 않나요? 이런 구조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재물과 사업 번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가슴 아픈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화장실만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카페는 운영 중이었을 겁니다. 제 인생의 꿈이 그리고 5년간 모은 모든 돈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말은 서울 합정동에서 모멘트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한 34세 김민우 사장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제 여러분과 이 소중한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단 하나의 공간 배치가 어떻게 한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재산을 앗아갔는지 그 아픈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민우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간 성실하게 일한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바리스타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좋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남의 꿈을 위해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이 30이 되던 해에 드디어 결심했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과감히 사표를 썼습니다. 김 씨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카페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6개월 동안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수십 번 수정했고 메뉴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레시피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치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서울 곳곳의 상권을 분석한 끝에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고 트렌디한 카페들이 성공하고 있는 합정동의 한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1층이었고 통유리창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거든요. 월세도 제 예산 안에 들어왔고 주변에 비슷한 컨셉의 카페가 없었어요. 게다가 건물주께서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계약을 마친 김 씨는 인테리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모멘트라는 카페 이름에 걸맞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밝은 색상의 목재를 사용했고 벽면에는 직접 골라온 아트워크와 그림들로 장식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편안함을 우선으로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택했고 바 카운터는 손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3,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등 장비에 2천만 원, 그리고 첫 달 운영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했죠. 총 7천만 원의 자금 중 5천만 원은 제가 5년간 모은 저축이었고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지원해 주셨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카페 모멘트의 오픈 날은 김 씨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새로 오픈한 카페에 호기심을 보이며 들어왔습니다. 첫날 매출은 80만 원. 예상보다 좋은 성과에 김 씨는 그날 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픈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일일 평균 매출이 90만 원 정도였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블루베리 라임 에이드와 헤이즐넛 크림 라떼가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젊은 고객층이 꾸준히 늘어났죠.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카페 모멘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빠르게 팔로워를 늘려갔고 유명 맛집 블로거들도 찾아와 리뷰를 남겼습니다. 지역 잡지에서는 합정동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성공적인 출발에 자신감을 얻어 직원도 한 명 채용했고 메뉴도 조금씩 다양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개업 3개월 차부터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장에 앉아 오랫동안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던 손님들이 점점 테이크아웃을 선호하거나 매장에 앉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름이 끝나가면서 음료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9월, 10월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은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고 5개월 차에는 1일 매출이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죠. 김 씨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메뉴를 개선했으며 프로모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말이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계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커피 맛은 정말 좋은데 여기 화장실 위치가 좀 신경 쓰여요. 앉아있는 동안 화장실 문이 계속 보이고 누가 들어갔다 나오는지 다 보이니까 식사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 모멘트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직사각형 공간에서 입구는 긴 변의 한쪽 끝에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는 바 카운터가 오른쪽으로는 테이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정면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화장실 문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장실 문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시선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었고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대부분 이 화장실 문을 마주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을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많은 작은 상가들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이 화장실 위치가 생각보다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 손님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김 씨는 온라인 리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불만이 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눈에 띄어요. 앉아있는데 화장실 소리가 들려서 불편했어요. 음료는 맛있지만 자꾸 시선이 화장실로 가서 집중이 안 됐어요. 등의 리뷰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수구라고 부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 즉 에너지가 소실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화장실은 불결한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화장실이 출입구와 마주보거나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면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컨설팅을 받았던 디자이너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어요. 그분 역시 화장실 위치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셨죠. 원래는 파티션이나 가벽으로 화장실 입구를 가리는 게 좋았을 텐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하면 답답해 보일까봐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제 사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이죠. 김 씨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화장실 문을 벽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여 눈에 띄지 않게 했고 문 앞에는 작은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급 방향제를 사용하여 냄새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심리적 불편함이었어요. 아무리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손님들이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공간에서 화장실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특히 데이트를 하러 온 커플들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였죠. 개업 6개월 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에서 2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카페 모멘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의 분위기와 음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한 후 급격히 표정이 변했고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카페가 소개됐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분위기와 음료는 좋았지만 화장실 위치가 너무 불편했어요. 앉아있는 내내 사람들이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이 보여서 집중이 안 됐네요. 아쉽게도 재방문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올라간 후 다음 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 사건 이후 카페 모멘트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일 매출이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주말에도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노력으로 테이블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꾸고 화장실 입구에 작은 복도를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지만 이미 손님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매일 적자였어요.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혼자 운영하게 됐죠. 밤에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죠. 결국 개업 8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모멘트의 폐업 과정은 김 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양도를 시도했지만 그 위치에 카페를 열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장비만 저가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니 총 손실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5년간 모아둔 저축금과 부모님께 빌린 돈이 모두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내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왜 그때 화장실 위치를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저를 괴롭혔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저는 카페 모멘트가 폐업한 후 다른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화장실이 출입구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거나 매장 중앙에 있는 식당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용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박영희 씨 47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의 가게는 처음 2년간 잘 운영되다가 인근 상권 개발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분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게들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 반면 박 씨의 가게는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씨의 가게를 방문해 보니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가게 구조상 화장실이 주방과 가까웠고 게다가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죠.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 화장실과 주방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 씨는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간 임시 휴업을 하고 가게 내부를 완전히 개조한 것입니다. 화장실 입구를 가리는 작은 복도를 만들고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환기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2,500만 원이 들었지만 재오픈 후 매출은 이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비가 부담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손님들이 먹는 곳과 화장실은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상업 공간에서 화장실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화장실은 절대 출입구와 직선상의 위치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입구는 재물과 손님이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그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곧바로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화장실은 공간의 중심이나 재물자리 주로 서남방이나 북쪽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재물자리는 말 그대로 재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면 모인 기운이 소실됩니다. 셋째, 화장실은 가능한 한 공간의 구석, 특히 북서쪽이나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풍수에서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물이 흐르는 화장실과의 상성이 좋습니다. 넷째, 화장실 문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파티션이나 식물 등으로 가려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을 다루는 공간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화장실과 주방 또는 음식을 먹는 공간은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나 소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화장실은 가게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손님의 동선을 고려할 때 가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수천 년에 걸쳐 관찰되고
검증된 공간 에너지의 과학입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공간 배치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공간의 에너지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공간에는 오래 머물지 않게 되죠. 특히 식사나 음료를 즐기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 중인 이재훈 씨 41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풍수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그 조언에 따라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위치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씨의 카페는 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으로 바 카운터가, 오른쪽과 정면으로는 테이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가게 가장 안쪽 구석에 위치해 있죠. 더욱이 화장실으로 가는 짧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화장실 위치를 바꾸는 것은 구조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 앞에 파티션이나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선을 차단합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파티션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좋으며 공간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화장실 문의 색상과 디자인을 벽과 통일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문 손잡이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화장실 주변에 식물을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기운을 정화합니다. 관엽식물이나 공기정화 식물이 좋으며 특히 대나무나 팔손이 풍수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화장실 내부의 환기 시스템을 철저히 제시도 클러리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계속 편집 돈방석 풍수. 왜 당신의 가게에서 돈이 새고 있는가 계속. 넷째, 화장실 내부의 환기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급 방향제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냄새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의 환풍기와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화장실 문을 이중문으로 설치하거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들이 화장실 사용 소리에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화장실 앞에 작은 복도나 전시를 만들어 화장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저는 카페 모멘트의 실패 이후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공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메뉴나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공간의 에너지와 흐름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풍수학적으로도 화장실은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수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공간의 중심이나 입구 쪽으로 향하게 되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화장실 위치는 풍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공간, 디자인과 고객 심리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손님들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민우 씨의 카페 모멘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폐업 후 1년 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새로운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실패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공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여러 후보 공간을 두고 풍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위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공간만 고려하고 있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결국 작은 디테일의 싸움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화장실 위치는 어디일까요? 풍수 전문가들과 공간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은 가게의 뒤쪽, 구석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북서쪽이나 서쪽 방향이 좋습니다. 둘째, 화장실은
절대 입구와 직선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화장실은 가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넷째, 화장실은 주방이나 음식을 먹는 공간과 확실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또한 냄새나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화장실 입구는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파티션이나 작은 복도 또는 식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자동 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모두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어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화장실의 위치와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김민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 입구에 작은 복도를 만들고 더 강력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1,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폐업으로 인해 잃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업을 할 때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교훈은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영업 중인 가게의 화장실 위치가 좋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관찰되고 검증된 공간 에너지의 지혜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사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어떤가요? 혹시 화장실 위치 때문에 소중한 손님과 재물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을 돈방석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돈방석 풍수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이 들어오는 문의 방향과 색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진정한 돈방석이 되길 기원합니다.